그대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는 러브인아시아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정원입니다. 러브인아시아 가족 여러분들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저희 그 의상이요. 예, 추남 추녀 복장이죠. 아니,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가 아니고요. 가을 남자, 가을 그렇죠, 여자. 그렇죠. 근데 예. 가을을 보통 이 남자가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더 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말요? 네. 백정원 아나운서 표정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지 아니,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네. 햇볕의 양과 관련이 많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을 탄다 느끼시면은 좀 햇볕도 많이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은 극복하는데 좋다 그럽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네, 참고 꼭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언니가 간다에서는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우울할 틈이 없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전라남도 장흥에 뿌리를 내린 8개국의 결혼 이주 여성들. 남도의 맛깔스러운 음식만큼이나 특별한 맛을 요리하고 있다는데 사람들은 그 맛에 푹 반해버린 지 이미 오래다. 장흥 토요시장의 명물 고국의 맛을 요리하는 이주 여성들을 만나러 러브인아시아 언니가 간다. 장흥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서 다정하기로 소문난 부부를 만났습니다. 4년 전 이금천 씨는 캄보디아에서 온 찬투 씨와 재혼했는데요. 전초와 사별 후 만난 천사 같은 아내입니다.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네. 녹토 따요. 녹토 따요? 네. 어떤 거 녹토예요? 요즘 남편과 함께 녹두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제 농부 아내가 다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때 뭐 해 먹어요? 네, 죽 먹어요. 죽 먹어요? 네, 네. 오리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네, 오리 같이. 올해 콩농사가 잘 됐나 봐요. 한일 하랴 살림 하랴 눈코 뜰 새 없다 보니 친구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투 씨는 지금껏 힘든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장흥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은 240여 가구. 대부분이 찬투 씨처럼 농사를 짓습니다. 리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물 씨네는 무를 키우는데요. 그동안 정성을 쏟은 만큼 무가 제법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요즘 무 수확하는 재미에 푹 빠진 리물 씨는 2년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새댁입니다. 자상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살고 있죠. 제가 제일 큰 거 하나 뽑을게요. 네, 보세요. 제 실력이 완전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뽑을게요. 러브인아시아 아키 씨가 직접 뽑은 무를 맛보겠다고 나섰는데요. 역시 장사예요. 먹어봐.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다, 무가. 어머니, 예. 이거 뽑아서 뭐 하실 거예요? 내일 가서 저 가서 팔아. 이거 내일 팔라고요? 예. 어디 가서요? 저 토요시장에 가서. 저희도 가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니몰 씨는 뭐예요, 내일? 장사해요. 어떤 장사요? 우리나라 음식 팔아요. 음식도 하세요. 그럼 어머니는 무 팔고 음식 팔고 돈 벌고. 진짜 금방 부자가 됐네요. 금방 간다, 부자. 지금도 부자잖아요. 예? 지금도 부자인가, 우리? 그럼요. 무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럼 내일 우리 거기 가서 그날 저녁 리물 씨와 함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돼지고기 바비큐예요. 필리핀 임색. 바비큐요? 예. 매주 금요일 밤이면 토요시장에 참여하는 이주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언니, 저도 럭두 동비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할까요? 네. 그래요. 음식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두 고국의 맛을 알리고 싶어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들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농엄뽕이에요. 농엄. 예. 장이서는 토요일 아침 해뜨기가 무섭게 장흥 토요시장은 사람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6년 전부터 전라남도 장흥 5일장은 토요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정겨운 옛 장터의 풍경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 장터, 그리고 특산물은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특히 지역 특산물인 표고버섯은 전국 생산량의 70%가 장흥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터 구경 산매경에 푹 빠진 러브인 아시아의 두 언니. 참 신기한 게 많죠. 생전 처음 보는 풍경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전에도 저런 건가? 아, 아끼시 나와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어제 만난 니몰 씨의 시어머니. 우리나라 사람 같다, 야. 아, 두발해요? 안다. 누가 더 예뻐요? 다 이뻐. 내가 더 이쁘죠? 그럼 우리가 후보한테 많이 파셨어요? 맛있죠? 저녁에 생으로 먹으면 엄청 맛있었어요. 다문화 전통 음식 코너가 열릴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각 나라의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은 이주 여성들은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니몰 씨가 찬투 씨의 손을 잡고 토요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보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같이 하니까 어때요? 네, 진짜 좋아요. 네. 다문화 전통 음식 코너는 3년 전 토요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얀마, 몽골, 태국, 캄보디아 등 8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젠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명물이 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자 북적북적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듭니다. 어떠십니까? 보여주세요. 와우, 예쁘다. 러브인 아시아 두 언니도 여기서 장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메뉴는 찬투신의 녹두로 만든 전. 모양새는 제법 그럴듯한데 과연 맛을 본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한국 나라. 야금야금한데 바삭바삭해. 우리 며느리 한다 듣고 싶어. 결혼했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불티나게 팔리는 음식들, 저렴한 가격은 기본, 거기에 후한 인심은 덤입니다. 네, 2,000원입니다. 맛있 네. 하나 더 넣어요. 돈을 더 주셔야지.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애국의 음식 맛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지 뭐 이게. 너무 저기 기특해요. 이렇게 오셔서 적응해서 이렇게 잘 저기 하시니까 네. 좋지요. 오늘도 성공적으로 장사를 마친 이주 여성들. 지쳤을 법도 한데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종종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좋지. 어떤 면이 좋으세요? 한국 사람 보면 더 반갑고. 예. 같이 안 안겨봤거든, 이 생전을.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에 정을 듬뿍 담아 함께 나누는 이주 여성들. 토요시장은 이들에게 장터 이상의 의미입니다. 친구들도 만나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스트레스 좋고 손님한테도 웃어나 인사하고 손님도 오 이쁘다 맛있겠다 저는 기분 좋아요. 우리나라 음식 한국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일이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테지만 다시 찾아올 토요일을 기다리며 이주 여성들은 오늘도 힘을 냅니다. 네, 장흥시장 구경 잘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시장 가면은 희한한 물건들 많고 그래요. 맛있는 음식들 많아가지고요. 뭐 정신 못 차렸던 막 기억이 나는데 손꼽아 토요시장에도 기다리고. 참 네. 맛있는 물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같은 씨가 다녀오셨으니까 뭐 추천 좀 해주시죠. 아, 네. 이번에 가는데 제일 생각이 나는 게 그 캄보디아 음식이라는
로만뽕? 로만뽕. 네, 이게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그 음식이 저희 나라랑 그 튀김 같은 거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먹으면서 고향에 많이 생각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거기 가면 인도네시아 음식 미고랭이라는 미고랭이요? 미고랭이라는 음식을 진짜 팔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녹두 빈대떡도 파셨잖아요. 저 한국에 와가지고 녹두 처음 봤거든요. 녹두도 처음 보고요. 아니, 녹두 전도 처음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잘 만드셔요? 안 믿겨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했거든요. 너무 맛있게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못 팔았어요. 조금 팔았지만 그래도 16,000원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거는 두 분이 많이 만드신 것 중에 두 분이 드신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뒤집어서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 전통시장 갔다 오셔서 아주 한국 사람 다 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천방지축 연년생 두 아이의 엄마 김농 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지만 둘째 민지에겐 언제나 조금 더 마음이 쓰인다. 민지는 선천성 청각 장애로 수술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에 김농 씨는 언제나 민지 곁에 있다. 그래? 돌이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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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돌. 샌디. 행복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캄보디아 댁 김농 씨의 이야기다. 일주일에 2번 김농 씨 집엔 손님이 찾아온다. 작은 의자는 다문화 센터에 김농 씨가 직접 신청한 방문 교육. 한글 공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시 그 한글을 어떻게 가르칠지 함께 배운다. 시. 이거는 시. 정말 잘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누구보다도 어떤 것 같고 특히 아이 가르치려고 하는,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굉장하고. 애기 때문에, 애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양쪽 귀 모두 들을 수 없었던 민지는 지난 3월 인공 와우 수술을 통해 오른쪽 귀로나마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엄마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민지가 그저 기특한 김농 씨. 그러나 수술 후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민지 아프잖아. 친구 같이 있을 때. 민지 이렇게 보면 좀 안 좋잖아요. 이렇게 좀 잘 안 가요, 저. 귀에 인공 와우 달고 있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딴 친구들한테 잘 안 가요? 아이고. 민지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김농 씨는 가슴이 미어진다. 민지가 앞으로 열심히 듣고 말하고 한국말 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가 도와줄 거예요? 김농 씨는 민지를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 오늘은 민지의 수술 경과를 보러 가는 날. 혹여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김농 씨는 매주 한 번 돌아오는 이 시간이 두렵기만 하다. 빨리 많이 하고. 네. 또 아빠, 엄마도. 아빠, 엄마도 하고. 뽀로로. 네, 오빠랑 가끔씩. 뽀뽀하고. 다행히 민지가 인공와우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희소식이다. 기억이 있어서 이쪽에 아기 뇌에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왔는 그런 게서 그걸 막 흘려고 수술을 또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앞으로 그 양쪽 다 인공와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하겠죠. 네.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수술을 4차례나 잘 이겨낸 민지. 이젠 세상의 소리를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다. 민지의 아침은 귀에 인공와우를 달면서 시작된다.
인공 와우를 통해 들리는 소리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더 착용 시간을 길게 갖는 게 중요하다. 이제 다 됐지? 이거 결정 떠놓자. 오빠 줘, 오빠. 한 살 위 명탁이는 틈만 나면 동생 민지에게 말을 가르치느라 열심이다. 뽀로로 한번 해봐. 뽀로로? 아이고. 다른 가족들의 말보다 오빠의 말을 가장 잘 따라하는 민지. 바나나. 아이고, 잘했어. 민지가 큰애처럼 건강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잘못 먹는가, 약도 안 먹어요. 민지 커피 한 잔도 안 먹어요. 뱃속 있을 때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생겼어 모르겠어요. 김농 씨는 매일 김천집에서 2시간여 떨어진 구미로 외출을 한다. 민지의 언어 재활을 위해서다. 말 잘하고 보통 사람 되고 싶어요. 오빠처럼 말 잘하면 맞지 민지야?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다녀야 하는 고된길. 그러나 민지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말을 할 수 있게만 된다면 김농 씨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민지는 특수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민지 안녕. 자, 배꼽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도 잘해요. 민지는 요즘 각종 소리를 구별하고 필요한 소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 학습 속도에 모두가 놀랄 정도다. 집중력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오래가고 그래 하는 것들은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옆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개 먹을 거야? 5개 먹을 거야. 1, 온다. 4, 또. 5. 아유, 잘 따라하네요. 점점 좋아지는 민지의 모습에 김농 씨는 힘을 얻는다. 김농 씨가 민지의 재활에 힘쓰는 동안 남편 흥태 씨는 치료비 마련에 열심이다. 농사일부터 아파트 계단 청소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일하는 남편. 김농 씨는 그런 남편이 있어 언제나 든든하다. 흥태 씨는 민지가 듣고 말하는 게 서툰 것만큼이나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기마 잘못됐다 그카마 좀 낫겠는데 또래보다 또 걸음도 못 걷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어서요. 하나, 둘, 셋. 태어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 침대에 누워 보낸 민지. 이렇게 2발로 걸을 수 있게 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괜찮아. 민지와 함께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엄마 김농 씨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조금은 더디고 어려워도 희망을 품고 걷는 길. 행복의 소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들려온다. 네, 수술을 통해서 민지가 참 잘 들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요. 한김농 씨 부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둘째 민지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민지가 수술하기 전까지 좀 몸이 너무 약해서 저는요 5번, 6번 계속 병원에 다녔거든요. 네. 명태 아빠가 울지 마 이렇게 했어요. 민지 수술하기 나서 민지도 말도 잘하고 보통 사람이 돼요. 이렇게 말해 줬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꼬마 그 이마를 다쳐가지고요. 아유, 그래요? 응급실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이고. 그때도 그냥 차라리 그냥 제가
아팠으면 다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꼬마 우리 민지를 수술실에 들여 보내시고 큰 수술인데. 아빠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예.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감히. 인공화호 수술하면 당장 6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랬어요. 체력적으로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 용케도 체력적으로 잘 버텨줘서 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인공와우를 양쪽에 모두 수술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엔 먼저 오른쪽만 먼저 하신 거죠? 예. 오른쪽 귀는 조금 들렸는데 네. 뇌수막염 때문에 오른쪽 귀도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혹시나 오른쪽 귀가 조금 더 듣는데 유리할까 봐 싶어서 오른쪽 귀를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왼쪽 귀도 수술할 예정입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러비나시아 가족분들도 아이 키우다 보면은 걱정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미카 씨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는 매일 밖에서 일을 하니까 애들이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여름에 큰애가 작은애한테 그 비빔면을 끓여주려고 하다가 뜨거운 물을 버리려고 할 때 막 발에다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연락받고 바로 가보니까 그 욕조에 잔물을 막 담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없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더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무조건 업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죠. 지금도 뭐 흉터가 조금 남아있는데 다행히 잘 눈에 안 띄어서 다행인데요. 다행입니다. 참 그 아이 다친 걸 보면은 침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걱정부터 돼서. 자스민 씨도 아들이 좀 다친 적이 있다면서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에 났는데 그 사고 때문에 대퇴부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게 절심을 6개를 박는 그런 수술을 대형 하게 사고였네요. 됐는데 근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괜찮아 그거 갖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수술실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거의 반평생이 싹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뭐 그 상처는 있지만 지금 잘 걷고 건강히 잘 걷고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좀 엄마는 더 강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마리아 씨도 요즘 걱정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는 요즘 셋째 아이 변비 때문에 걱정돼서 죽겠어요. 변비요? 네, 변비 정말 너무 심각해요.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고요. 아이고, 진짜 걱정되시겠어요.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내과에 가봤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겁나고 무서워요. 대체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대체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을까. 참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겪어내면서 진정한 엄마 아빠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김농 씨도 민지 키우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행복한 순간들도 많잖아요. 어떤 때 제일 행복하세요? 민지 기수술 하고 나서 장난감 같은 있잖아요. 흔들면서 자도 보고 이름 부를 때도 민지 자도 불고 기뻐했어요. 근데 보니까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한국어도 배우고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조금만 힘들면 짜증도 나고 눈물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항상 밝으세요? 저 울면 아기 자꾸 물어보대. 엄마 왜 울었어요? 물어봐요. 그냥 웃었어요. 오늘 힘들지만 내도 힘내야지. 그렇게 했어요. 김동 씨 말대로 힘든 오늘이 지나가면 또 더 희망찬 내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김동 씨 고향으로 가볼 텐데요. 이렇게 한없이 밝기만 한 한김동 씨가 부모님 앞에서는 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비나시아가 함께했습니다.
5시간 반의 비행 끝에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 도착했다. 캄보디아는 내전을 끝내고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나라다. 결혼 5년 만에야 다시 돌아온 고향 캄보디아. 김롱 씨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이분이 좋아요. 땅만큼 하늘만큼 좋아요. 맛있어갖고 진짜 사람을 많이 이해하도록 노력할게요. 김롱 씨는 민지에게 고향의 소리를 들려줄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푸놈펜에서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김롱 씨의 고향 깜뽕짬. 가족들은 이른 아침부터 교대로 나와 김롱 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손주들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민지마저 엄마를 따라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쉬 참아질 눈물이 아니다. 그리웠던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헤어질 때 12살이었던 막내 동생은 그 사이 아가씨가 다 됐다. 남동생, 둘째 남동생이요. 김롱 씨는 이제야 고향에 온 게 실감난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집에 들어선다. 김롱 씨가 온다는 소식에 먼 데서 일하는 일가 친척까지 모두 모였다. 김롱 씨는 모두가 걱정했을 민지의 귀 상태부터 먼저 알려준다. anh đã lên sọ bán à? Viết thông tới sọ về đặt hộp sọ bên đây. Cảm ơn. 아유, 이 한마디에 다 좋아하시고요. 민지야, 엄마. 민지의 한마디에 가족들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사이 둘째 남동생이 방에서 뭔가를 챙겨 나온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누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선물. 동생에게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다. 원래 재우신 것처럼 몸에 꼭 맞는다. Nhom nức khơi, nhom nức quạt bay, nhom tinh ai quạt tập kim thì cần đầu. Thơm để chờ. Quạt bẹ nơi cái lại quạt nức là nhom mình. Anh tinh ai bộ con đấy nè. Nhom con này. 그날 오후 어머니는 일찍부터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딸의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먹는 첫 끼니를 제대로 차려주고 싶은 것이다. 둘째 딸이라면 껌뻑 죽는 아버지도 가만히 계실 리 없다. 어머니와 함께 나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김롱 씨가 음식마다 듬뿍 넣어 먹는 코코넛을 제일 먼저 챙긴다. 어이구. 민지도 뭘 아는지 옆에서 일손을 거둔다. 한몫하는데요. 오, 진짜 잘하는데요.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솜씨가 제법이다. 요리사인지 요리사예요. 어느새 요리가 먹음직스럽게 완성돼가고 부모님 곁에서 뭔가 따로 열심히 만드는 김롱 씨의 손길이 분주하다. 엄마 아빠도 한국 음식
만들고 싶어요. 또 아빠, 엄마 잡채가 만들었어요, 엄마. 과연 한국 음식이 부모님의 입맛에 맞을까? 부모님이 준비한 요리는 삼로가리. 김동 씨가 제일 먹고 싶어했던 캄보디아식 비빔국수다. 맛있겠는데요? 맛있다. 어때? 남편은 영 입에 좀안 입맛에 안 맞는 모양이다. 그렇게도 그리웠던 어머니의 손맛. 모두가 함께여서 배부른 고향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지나간다. 다음 날 아버지는 일찍부터 민지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섰다. 뭐든 더 보여주고 더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 마음을 아는지 민지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연신 옹알이를 해댄다. 두 사람이 특별한 아침을 보내는 동안 한쪽에선 오랜만에 모녀가 뭉쳤다. 바나나를 저며 말리는 작업을 김동 씨가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수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가 해온 일. 이렇게 바나나를 말려 판 돈으로 김동 씨와 동생들이 자랐다. 해볼래? 곁에서 보고 있던 남편 흥태 씨가 선뜻 해보겠다며 나선다. 얇게 자르셔야 되는데요. 얼핏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예요? 어머니 눈엔 어수룩한 사위의 모습이 마냥 귀엽다. 죄송해요, 오빠. 아유, 이렇게 또 삐뚤삐뚤하게. 이거 바나나 껍질 있잖아요. 있으면 장모님이 하는 모습을 따라 다시 도전해보지만 이게 쉬워 보여도 보통 일이 아니다. 결국 흥태 씨는 그냥 힘쓰는 일이나 돕기로 했다. 이렇게 반나절을 햇볕에 말리면 바나나포가 완성된다. 아이고, 이걸 또 구워 숯불에 먹나요? 살짝 예. 구워 먹으면 달콤하고 바삭바삭한 맛이 일품. 주전부리로 이만한 것이 없다. 정말 신기하네요. 첫째 명탁인 기특하게도 외할머니를 먼저 챙긴다. 아유, 기특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맛을 보는데 단숨에 석장을 뚝딱 해치웠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나들이길에 나섰다. 삼촌과 엄마 사이에 앉은 민지는 그저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하다. 도착한 곳은 이웃 마을에 사는 이모네 논. 빗방울이 점점 굵어진다. 우산 있다, 우산. 우산. 이렇게 비가 오면 인근에 강이 넘치면서 강에 살던 고기가 논까지 흘러들어온다. 다리 다 팬다. 그래, 아빠 많이 잡어. 우리 요리해 먹자. 처남들과 함께 미리 쳐두었던 그물을 건져내 보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물고기가 걸려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처남들과 남편 흥태 씨. 돌아 나오는 게 다 섭섭할 지경이다. 작은 고기는 놓아주고도 제법 많은 양이 잡혔다. 민물고기는 싱싱할 때 바로 구워 먹는 게 제맛. 김동 씨가 먼저 먹어보는데 맛은 물어보나 마나다. 고기 잡느라 고생한 남편에게도 한 입.
비에 쫄딱 젖은 동생도 빼놓지 않고 챙긴다. 올해는 먹고 보니까 예전에 맛이 비슷해요. 민지도 지금 이 맛을 기억할 수 있을까? 새벽 4시. 벌써부터 일어난 가족들이 분주하다. 아직 꿈나라에 빠져 있는 건 명탁이와 민지 두 아이뿐. 오늘은 캄보디아 3대 명절의 하나인 풋준번 날이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비를 뚫고 바나나 잎을 따느라 여념이 없다. 이 잎으로 해야 할 요리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바나나 잎을 알맞은 크기로 손질해 뜨거운 물에 데쳐낸다. 이렇게 하면 잎의 조직이 더 단단해져 음식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된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바나나 잎이 준비되면 여자들만 따로 모여 음식을 만든다. 먼저 녹두와 찹쌀, 코코넛 등을 가루로 만들어 바나나나 돼지고기에 듬뿍 묻혀낸다. 그리고 나선 바나나 잎으로 둘둘 마는데 김밥이에요, 김밥. 내용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잎을 단단히 당기면서 마는 것이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잎이 풀리지 않게 마른 풀로 꼼꼼히 묶어낸다. 캄보디아의 전통떡, 언솜이다. 이제 끓는 물에 넣고 3시간 정도를 더 기다리면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언솜이 완성된다. 명절 풋준번을 맞아 이웃 어르신이 전통 악기를 꺼냈다. 배처럼 생겼어요. 정말 배처럼 현란한 생겼네요. 연주 소리가 민지의 오른쪽 귀를 사로잡았다. 굉장히 집중해서. 예, 마음에 드나 봐요. 직접 줄을 튕겨보게 하는 킨롱 씨. 악기 소리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민지야. 부부는 민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 소리를 기억하게 하고 싶다. 가자. 음식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 함께 절을 찾았다. 준비한 음식을 조상님께 바치기 위해서다. 캄보디아에선 풋준번이 되면 모두가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스님께 가져간다. 풋준번엔 죽은 조상님들이 절로 찾아와 후손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후손들이 대신 씻고 배불리 먹고 돌아간 조상님들은 음식을 준비해준 후손들에게 복을 내린다는 것이다. 스님께 음식을 바치고 나면 의로아빠시라는 의식을 치룬다. 스님들의 그릇에 밥을 조금씩 나눠 담는 것인데 이때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밥을 넣어야 조상님들께 그 뜻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품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날 오후 가족들이 다 함께 시내의 한 상점을 찾았다. 부모님의 오래된 텔레비전을 킴롱 씨 부부가 바꿔드리기로 한 것이다. 생각지 못한 선물에 아버진 입이 귀에 걸렸다. 좋은 비록 중고지만 예. 동생들의 한 달치 월급보다 비싼 가격. 아, 그렇군요.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은 텔레비전부터 설치해본다. 아버지가 안테나를 조절해보지만 며칠 내 계속 비가 와서 그런지 화질이 영 시원치 않다. 다 나와요. 민지도 오랜만에 텔레비전에 푹 빠졌다. 아버진 연신 싱글벙글이다.
캄보디아에선 텔레비전의 주된 용도가 좀 다르다. 노래 반주기를 연결해 주로 노래 가사를 보는 모니터로 사용하는 것. 노래라면 어디서 빠지지 않는 첫째 남동생이 먼저 멋들어지게 한 곡 뽑는다. 오랜만에 듣는 캄보디아 노래가 그저 반가운 김농 씨. 오른쪽 귀로만 소리를 듣는 민지도 캄보디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든다. 가족들은 민지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다. 나름대로 흥얼거려 보는데 이가 보이는데요. 스스로 노래를 만족하는지 민지 기분이 최고다. 부족할 것 없는 하루였다. 이튿날 남동생들이 꼬마들의 아침을 먹이느라 바쁘다. 민지는 그 사이 제법 삼촌들과 정이 들었다. 민지가 삼촌이라 부르는 소리를 꼭 듣고 싶은 남동생들. 아유, 좀 따라해주죠. 그 시각 어머니는 이웃 어르신들까지 모셔와 뭔가 열심인데 바로 민지의 뒤늦은 생일상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동안 아파서 병원에 있느라 돌잔치도 생일상도 받아본 적 없는 민지를 위해 부모님이 특별히 준비해준 자리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았다. 먼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한 그릇에 골고루 덜어낸다. 덜어낸 음식은 향을 꼽아 밖으로 내보내는데 잔치에 찾아온 조상들에게 먼저 음식을 바치는 것이다. 가족들과 초대된 손님들은 아이들의 손에 기도가 서린 물을 골고루 묻혀준다. 신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다. 행운과 건강을 상징하는 빨간 실도 손목에 매준다. 민지의 첫 생일 잔치. 김농 씨는 이제야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초를 돌리며 가족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아마도 민지는 오래 기억할 것이다. 생일 잔치가 끝날 무렵 부모님께서 초청한 스님들이 도착했다. 아픈 민지를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준비한 것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악령이 들어왔다 생각하는데 스님들이 기도와 함께 이렇게 몸에 물을 뿌려주면 괴롭혔던 악령이 물러나고 행운이 찾아온다 믿는다. 인사 쓰는 것 좀 보세요. 아픈 민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부모님은 이 기도가 민지와 킴농 씨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라본다. 기도가 끝나면 제사에 썼던 모든 물건들을 한데 모아 문가에 둔다. 가족들은 그 물건에 발을 대고 앉는데
몸에 들어와 있던 악령이 발끝을 통해 나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는 길 섭섭지 않게 종이돈을 함께 태워 올린다. 이렇게 모든 의식이 끝나면 가족들은 밖에 나가 마지막 스님의 기도를 기다린다. 스님은 제사에 썼던 물을 가족들에게 남김없이 뿌리는데 혹여 아직도 몸에 남아있을 수 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다. 아, 그렇군요. 물만 있다 정신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영문도 김웅 씨 모르고. 가족의 앞날엔 더 이상 먹구름은 없다. 민지 건강하고 능탁도 안 아프고 민지 말도 잘하고 잘 걷고 너무 이렇게 좋겠어요. 예정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어느덧 이별의 아침. 김농 씨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시장을 찾았다. 김농 씨가 좋아하는 민물 생선 젓갈 불어혹을 사기 위해서다. Cha em vô tư kể dò lộ ở chỗ. 딸의 손에 뭐든 하나라도 더 들려보내고픈 아버지다. 그래 어미는 세냐. 요다 호흡 왜 여클럭 호흡. 라고 뭐 어디 땡겨도 호흡. 김농 씨는 오랜만에 아버지께 이것저것 사달라 어리광도 부려본다. 아버진 딸에게 아직도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게 그저 흐뭇하다. 언제 또 이렇게 챙겨줄 수 있을까? 함께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동생들도 누나와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가장 실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따뜻한 고깃국을 끓여주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둘러앉아 먹는 식사. 다시 또 언제 돌아와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민지도 뭘 아는지 여태 안 먹던 음식까지 잘도 먹는다. 남편 흥태 씨는 장인어른께 이별주를 따라 올린다. 잘 살겠다는 마음이 술로 전해질까? 매형 노릇 제대로 한 번 한 적 없어 늘 미안했던 마음을 담아 처남들에게도 건네본다. 이 모든 순간이 어머닌 그저 아쉽다. 풀었던 짐은 이미 다 꾸려졌다. 이렇게 떠나면 또다시 생이별. 웃으며 떠나겠다 다짐했건만 김농 씨는 기어이 또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이 민지와 정들었던 동생들은 민지가 혹여 놀라지 않을까 애써 눈물을 꼭 참는다. 다시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부모님은 민지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돌려 차여오르는 김농 씨 부부. 그제야 동생들은 눈물을 쏟아낸다. 다시 또 기약 없는 이별. 부디 이 이별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부디 건강하기를. 모두들 안녕.
네. 아, 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하고 또 헤어지는 모습을 보자니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이번 그 여행은 김농 씨 가족에게 특히 민지한테는 또 특별한 여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녀오시니까 어떠세요? 좀 후련하지 않으세요? 네, 갔다 와서 행복했어요. 네. 동생도 더 많이 컸어. 지금도 회사도 다니고 예. 아빠 엄마도 용돈 드리고 아이고. 저도 좋네요. 기뻐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카메라 가져가는데 배터리가 없었거든요. 어머나, 어떡해요, 사진 그래서요? 찍고 자도 예. 보고 배터리 없었어요. 예. 아까워서 좋겠어요. 아까워서. 아무래도 남편분은 어떠세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제가 처갓집에 처음 갔습니다. 집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일 많이 궁금한데 예, 직접 예. 보고 나니 많이 집사람을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죠. 처음에 가셔서는 음식이 잘 맞진 않으셨나 봐요. 좀, 네, 그래 웬만하면 보였어요. 장모님이 예. 차려주는 음식은 맛있다고 먹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맛있어요 하니까 표정이 좀 선뜻 이렇게, 그렇게 어떻든가요? 한 10년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는 좀 예, 이게 예.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 캄보디아에 계신 김농 씨 부모님도 이번에 민지하고 명탁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어머니, 엄마, 아빠 보고 민지 살도 쪘어요. 네. 키도 크고 뭐 뚱뚱해졌어요. 나중에 민지 여기 한국말도 배워서 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민지 말하는 거 듣고 싶어요. 저도 네. 민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듣고 싶어요. 네. 아유, 진짜 그러네요. 이번에 그 고향 다녀오신 추억 오랫동안 간직하시고 또 두 분 아이들이랑 행복하시라고 큰 박수 쳐드릴까요? 그래요. 네. 오늘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